그럼 이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기준으로 어떤 계좌를 이용해야지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머니레시피 마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스피가 너무나도 좋죠. 8,000을 넘어서고 만스피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코스피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투자하기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상향 중인 미국 주식에 좀 더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직투 계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ISA 계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일반 계좌로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눈물 조금만 흘리시면 되죠.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의 투자 성향과 내 투자금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세금이 변화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투자금에 따라서 어떤 계좌를 이용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오려고요. 여러분, 요즘은 미국 지수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더 쉽지 않죠? 안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S&P 500 투자한다, 나스닥 100 투자한다, 이게 안정적이다, 뭐 이건 워렌 버핏이 추천했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를 사는 거예요. 코덱스 S&P 500, 타이거 나스닥 100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일반 우리 주식 계좌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계좌에서 사면은 정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가 이익이고 뭐가 불리한지를 알려면은 일단 간단하게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알아야겠죠? 이걸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미국 직투와 일반 계좌는 서로 다른 세금이 적용되는데요. 그 중에 미국 직투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이나 미국 직상장 ETF를 팔아 수익이 났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분류과세라고 해서 내 다른 소득과 절대 섞이지 않고 깔끔하게 종결되는 세금인 거죠. 건보료에도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리고 해외 직투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깔고 시작하는 세금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하게 되면요,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총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미국 직투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배당소득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배당소득세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있죠?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거, 이런 종목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세법상 양도가 아닌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15.4%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세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 2천만 원 초과분은 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서 최고 49.5%의 누진 세율을 얻어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추가 건강보험료예요. 직장인이라도 월급 외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건보료가 추가로 인상되거든요. 세율만 보면은 국내 상장 ETF는 15.4%고 해외 직투는 22%니까 국내 상장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국세청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는 이 세금에 대한 비밀을 한번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구체적으로 와닿게 우리 주변에 있는 2명의 인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여기 대한민국 평균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30대 대리님이 있다고 칩시다. 이 김 대리님이 재테크를 좀 해보겠다고 3년 동안 묵묵히 돈을 모아서 국내 상장된 미국 S&P 500 ETF로 딱 5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나 이제 차 바꿀 수 있겠다 하고 기분 좋게 전액 매도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웬걸? 다음에 5월 이 대리님은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정신이 아득해지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1,001만 원, 전체 소득의 약 20%를 세금으로 내게 됐어요.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구조를 딱 2단계로 나눠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2천만 원까지의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원래 내던 대로 15.4%의 원천징수 세율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308만 원으로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기존에 받고 있던 연봉에 그대로 얹혀집니다. 대한민국 세금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죠. 이 과세표준표를 보시면은 내 연봉 위에 이 3천만 원이 더해지다 보니까 15%의 세율 구간이었는데 이걸 지나쳐서 24%의 세율 구간으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천만 원까지는 16.5%, 그 다음 나머지 2천만 원은 무려 26.4%의 높은 세율이 매겨지게 된 거죠. 결국 1천만 원까지는 165만 원의 세금이 매겨졌지만 2천만 원은 528만 원이라는 세금이 매겨지게 된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초과분만 693만 원이라는 세금이 튀어나오게 된 거죠. 아, 여기서 끝이면 다행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청구서가 또 날라옵니다. 월급의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다고 매달 내는 건보료를 17만 7천 원씩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건보료를 내면 얼마죠? 212만 원을 더 뜯깁니다. 아, 벌 때는 좋았는데 세금에 건보료까지 다 떼고 나니까 5천만 원 중에 1213만 원이 고스란히 공중분해 돼버린 거예요. 최종 수익은 3787만 원이 되었습니다. 반면 똑같이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면서 환전해서 미국 계좌로 직접 QQQ나 SPY를 산 이 과장님은 어떨까요? 이 과장님은 영리하게 매년 연말에 주식을 살짝 팔았다가 다시 사서 250만 원 비과세 한도를 매년 리셋시켰습니다. 직투 계좌는 매년 250만 원씩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직투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행사처럼 익절을 하죠. 3년이 되면은 총 750만 원의 혜택을 받고 4,25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적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세금으로 935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한번 비교해볼까요? 똑같이 3년 동안 피땀 흘려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계좌 하나를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278만 원을 앉은 자리에서 손해본 겁니다. 아니, 우리 맥북 한 대에다 아이폰까지 공짜로 살 수 있는 돈이 세금으로 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말씀드렸죠. 일반 계좌를 사용해가지고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해외 직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환전하는 것도 귀찮고 나 뭐 매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귀찮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ISA 계좌인데요. 이 ISA 계좌는 전 국민의 절세 계좌로 유명하죠. ISA 정말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유리한 건지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ISA 계좌가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앞에 말씀드렸던 일반 계좌와 해외 직투 계좌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ISA 계좌에는 엄청나게 강한 세 가지 필살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필살기를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손익통산이라는 건데요. 이 손익통산은 수익과 손실을 합쳐준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일반 계좌는 A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벌고 B 종목에서 1,000만 원을 잃으면 잃은 건 나 몰라라 하고 번 돈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완전 날강도가 따로 없죠. 하지만 ISA는 계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손익을 합산해서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익통산이죠. 두 번째는 비과세 혜택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직투 계좌는 매년 250만 원씩 혜택을 준다고요. 그런데 이 ISA 계좌는 총 통틀어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단 1원도 떼지 않는 비과세 쿠폰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9.9%의 저율 분리과세인데요. 이게 정말 강력한 무기거든요. 비과세 한도를 넘어간 초과 수익은 원래 15.4%를 내야 하는데요. ISA 안에서는 딱 9.9%만 떼고 끝냅니다. 게다가 이름부터가 분리과세죠. 직투계좌처럼 내 연봉과 절대 합산되지 않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혀 걱정이 없고요. 건강보험료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아까 연봉 6천만 원 대리님이나 과장님이 일반 계좌 대신 일반형 ISA 계좌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서 똑같이 3년 동안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계산기 바로 지금 두드려 보겠습니다. 5천만 원 수익에서 기본 비과세 2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남은 돈이 4,800만 원이죠. 여기에 초과세율 9.9%를 곱하면 끝인 거예요. 세금은 정확히 475만 2천 원입니다. 당연히 추가 건보료도 0원이고요. 보이시나요? 똑같이 3년 동안 피땀 흘려 5천만 원을 벌었는데 일반 계좌는 세금이랑 건보료로 1213만 원을 뜯어갔고요. 해외 직투는 935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ISA는 고작 475만 원만 가져갔습니다. 일반 계좌에 비하면 무려 738만 원을 아낀 거고요. 그 좋다는 해외 직투보다도 460만 원을 더 번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100만 원 단위의 돈을 더 번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만 보시면 아이 뭐야 그럼 무조건 ISA로 투자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ISA 계좌도 투자금에 따라서 우리의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내 투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어떤 계좌를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눠드려 보려고요. 그리고 ISA에 대한 거는 엄청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잖아요.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이 영상 다 보신 다음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일반 계좌의 세금 폭탄도 받고요. ISA 계좌의 세금 혜택도 받죠. 그럼 이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기준으로 어떤 계좌를 이용해야지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딱 3단계로 종결해 드릴 테니까요. 투자금에 따라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최적의 혜택을 받는 구간을 3개로 나눠봤어요. 1,5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IS 한도를 초과하는 1억 원 초과 목돈으로 나눠봤습니다. 나의 총 투자금이 1,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아무리 ISA를 찬양해도 흔들리지 말고 해외 직투 계좌로 가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이 2023년에 53.81%, 24년에 24.88%, 25년에 20.17% 상승했어요. 이 정도면 20%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 20% 수익을 예상하고 돈을
눈을 굴려보면은 한 해 수익이 250만원 전후로 나옵니다. 매년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사서 250만원 비과세 한도를 리셋해주면은 세금은 영원히 빵원이 되는 거예요. 굳이 3년 동안 묶이는 ISA 계좌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구간인 거죠. 2단계의 구간을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투자금이 커져서 매년 넣는 돈이 2천만원 수준이 되거나 총 시드가 1,500만원을 넘어간다면 이때부터는 중개형 ISA가 깡패인 거예요. 이 구간부터는 매년 250만원씩 리셋하는 직투의 노가다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수익이 커진 거죠. 직투에서는 초과분에 대해 22%라는 묵직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에서는 딱 9.9% 분리과세로 반토막 이상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게다가 연봉 합산이나 건보료 인상 걱정도 전혀 없으니까 1억 원 모을 때까지는 ISA라는 방패를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IS 납입 한도 초과 구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평생 ISA만 쓰면 되겠네 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ISA 계좌는 무한정 돈을 넣을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연 납입 한도 2천만원, 5년간 총 1억 원이라는 명확한 브레이크를 걸어놨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 자산이 너무 커져가지고 올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다? 그럼 ISA 한도 2천만 원을 채우고 남은 3천만 원은 갈 곳이 없어지죠. 이때 이 돈을 들고 일반 주식 계좌로 가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 지뢰를 밟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 한도를 넘어선 고액 자산은 다시 해외 직투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직투의 22% 세율이 대단히 높아 보였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49.5%에 비하면 선녀도 이런 선녀가 없거든요. 몇 억을 벌든 깔끔하게 22% 분류과세로 종결되고 건보료도 안 오르니까요. 결국 재테크의 완성은 내 투자금에 따라서 어디에 적절하게 투자를 하느냐가 될 거예요. 소액일 때는 직투로 꿀 빠시고요. 조금 더 돈이 많아진다면 ISA라는 든든한 방패를 사용하시고요. 넘치는 자산은 다시 직투로 대피시키시고요. 이 3단계 로드맵만 정확하게 지키신다면 세금으로 손해보는 일은 아주 적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해외 직투 계좌와 ISA 계좌 그리고 일반 계좌가 얼마나 손해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어떤 주머니, 어떤 계좌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돈 되는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